안녕하세요. 댓글 사랑 네 번째 영상입니다. 요번에는 댓글로 달아주시지 않고 이메일로 내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의미 부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이 이메일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알아가고 있는 지 6개월여 된 전남 목포에 살고 있는 57세 남자 누구누구입니다. 최근에 선생님 유튜브를 알게 되어 너무 공감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순서대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부터 이제 보고 계신가 봐요. 방금 전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편을 시청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이 내 삶이 고통스러울 때 영상이 거의 1시간이 조금 넘는 영상입니다. 제 초기 영상이 좀 길이가 좀 길거든요. 자막도 없는데 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찍을 때 조금 힘들게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생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때, 그래서 검색을 죽고 싶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의 무게도 조금 무거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질문이 드신 것 같아요. 내용 중에 의미 부여의 최종은 나와 남조차도 버리는 것, 원수라는 단어조차도 의미가 사라지면 원수가 없다. 의미 부여를 다 파기하고 나면 자유로워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라고 하셔서 의미 부여라는 것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편에서도 의미 부여라는 말씀을 수차례 언급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존의 사회관습, 관념, 개념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생각 등으로 의미를 부여, 이에 따른 마음속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관습 등이라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먼저 의미 부여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 번째 할 것은 불교의 목표예요. 제가 의미 부여를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의미 부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냐? 이유는 우리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불교의 거의 최종 목표예요. 처음 목표이자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고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면 뭐 하던 일도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자유스러운 해탈. 자유가 해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딱 속박되어 있다가 속박된 것을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로워지죠.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목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을 받는 것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의미부여거든요. 그래서 의미부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고통 때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찍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의미부여란 무엇인가? 의미라는 것은 굳이 제가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여한다. 그럼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어떤 형태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지나가는 들판에 꽃이 피어 있어요. 그냥 그건 꽃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꽃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그 다음에 국화꽃이라는 이름을 또 붙였다 칩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또는 죽은 사람을 추모할 때 국화꽃을 가지고 온다 라는 것이 어떤 관습화되고 습관화되고 개념화되고 에티켓이 된다면 어느 날부터 국화꽃에는 추모, 장례, 죽음 등등과 연관되어 있는 의미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국화꽃에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추모한다, 기념한다, 장례식하고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화꽃을 들고 결혼식장에
딱 국화꽃을 주면 어떻겠어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 부여가 된 것에 대해서 에티켓, 그러니까 이 의미 부여가 통하는 장소, 통하는 시간대의 사람들끼리는 이걸 상식이라고 하죠. 이런 상식을 지키는 예의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익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익히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에티켓을 잘 모르면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상복을 입고 있는 검은색 옷을 입고 상을 지니고 있는데 하얀색 백옷을 입고 툭 가면 또 뭐다 하겠죠. 그렇죠? 또는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뭐 새까만 드레스를 입었다. 그러면 또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의미부여, 색깔에도 의미부여하고 꽃에도 의미부여하고 말에도 의미부여하고 모든 것에 인간은 의미부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살아가는 의미부여가 동물에게는 없느냐? 동물에게도 있어요. 다만 인간은 말, 문자, 이 언어와 문자 두 가지 때문에 더욱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곳에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인간의 장점이기도 하며 불교에서 치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의미부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의미부여는 무엇인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부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말 하자면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국화꽃 또는 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꽃 자체는 그냥 성기예요. 어떤 성기? 식물의 성기죠. 생식기예요. 근데 꽃의 의미를 우리는 부여해요. 뭐 아름답고 이쁘고 뭐 선물하고. 그리고 국화꽃에는 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요. 근데 국화꽃에, 자연의 국화꽃에 무슨 죽음과 추상하고 뭔 상관이에요? 추모 아무 상관없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부여된 것은 단순하게 약속일 뿐이며 진실은 아니다. 야, 이거 중요합니다. 사실 원래 있는 모습은, 원래 그냥 국화꽃은 그냥 자연 그 상태예요.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부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약속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뭐 일주일 동안 남자를 번갈아 가면서 7명의 남자를 하룻밤 월화수목금토일 다른 남자를 다 각각 자고 그 다음 또 다른 남자하고 자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막 뭐 하고 할 거예요. 요거 할 거예요. 또는 남자가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자를 여럿이 딱 6명, 7명을 두고 매일 밤 다른 여자랑 자고 있으면 저 뭐라고 하고 여자들이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현대 공간을 조금만 한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딱 옮겨보면 그 나라는 21세기 2022년 현대 사회에서도 일처다부적인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자가 남자를 여럿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럿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각 남자와 잘 수 있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잘 때마다 동침을 하는데 매일 밤 다른 남자랑 자는 거예요. 남편. 뭐 그게 뭐 나쁜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은 저게 뭔 짓이야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남자라고 칩시다. 100년만 시간을 딱 건너뛰어 봅시다. 조선시대로 딱 넘어가니까 일부 다처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3처, 4첩을 둘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왕은 수십 명, 수백 명을 두기도 했어요. 뭐 남자가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뭐 문제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오늘 밤 이 여자랑 자고 내일 밤 저 여자랑 자고 뭐 별 문제 없었다. 보시다시피 남녀의 성관계, 잠자리에 대해서도 시간과 공간을 바꾸면 전혀 다른 의미 부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 부여는 우리 시대의 우리 일부 사람들의 약속이구나. 그냥 약속일 뿐이구나. 그것은 절대적인 값어치, 선악이 아니다. 잘못되고 잘되고도 없다. 그냥 그 에티켓으로 그냥 우리가 지키는 거다. 우리끼리의 약속일 뿐이다. 그러면 고통하고 연관을 시켜봅시다, 이제.
오늘 3월 10일이 대선이었거든요. 3월 9일이 대선이었고 3월 10일 결과가 발표됐죠. 저도 새벽에 보면서 제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아파서 그냥 끊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오늘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또는 일부는 뭐 그냥 대선 통과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럴 겁니다. 또 반대로 윤석열을 지지한 쪽에서는 오늘 뭐 축제 분위기, 기쁘기도 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었어요. 근데 한쪽은 아주 기분 좋고 한쪽은 아주 기분 나빠요. 그리고 또 한쪽은 투표 안 한 사람. 즉, 투표 관심도 없고, 누가 붙든 내가 뭔 상관이야, 누가 붙었네. 왜? 투표하기 전부터 박빙의 승부였는데, 그건 누가 붙든지 간에 이상할 거 없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누가 될지도 모를 정도였기 때문에 0. 몇 프로 차이 나서 누가 붙고 누가 떨어졌다. 그렇네? 끝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적 소모를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쪽은 의미부여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 이 대선에. 한쪽은 한쪽으로 대선 의미부여한 사람, 다른 이쪽 이재명 쪽에 의미부여한 사람, 라는 쪽에 세 명이 있다 칩시다. 세 부류가 있고, 현재 한국이 그렇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공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감정의 깊이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미부여를 얼만큼 했느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걸었느냐? 이렇게 되면 약간 좋겠지라고 했느냐? 밤낮도록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잠도 안 자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느냐? 종류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의 폭과 실망의 폭, 기쁨의 폭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의미부여 때문에.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는 전 국민의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겪었습니다. 다른 말 하자면, 사건과 내 감정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다. 1대1이 아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의미부여가 들어가 있다. 내 생각의 차이에 따라 이것이 기쁨으로 오기도 하고 슬픔으로 오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기도 하다, 마음에. 우리가 이제 의미부여를 이야기하는 건 뭐 때문에 한다고 했죠? 고통 때문에. 내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강한 의미부여를 한 것에는 내 감정이 거기에 끌려가서 내가 원치 않는 면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어느 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더럽혀졌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스스로의 고통을 없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실을 없었던 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또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여성 3명한테 이 성폭력을 당했어요. 예. 원치 않은데 성관계를 강요당하고 했어요. 일부는 고통스럽겠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별거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자신의 육체와 성관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요.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은 아기를 직접 놓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에는 여자의 정절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던 겁니까? 깨끗하고 더럽다는 건 뭡니까? 시냇물에 똥을 한 바가지 싸도
신발을 씹든지든 발을 씻든 얼굴을 세수를 하든 음식물을 씻든 빨래를 하든 시냇물이 더럽다고 됩니까? 매일 새물이 나오는데. 우리 육체도 그래요. 세포는 매일 바뀌고 뭐 씻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엔 더럽혀지거나 깨끗해질 것도 없어요. 우리 몸속에는 똥도 있고 진물도 나고 땀도 나고 뱃속에는 창자와 핏물 덩어리인 뭐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은 그냥 그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순결, 정절, 성, 남자, 여자, 수많은 의미 부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얽매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정의 변화가 이와 같이 사실과 감정의 변화 중간에 의미 부여와 그 의미 부여에 따른 우리의 사고 판단, 생각, 사고 판단 두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의 변화가 벌어질 때 이제 보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 감정의 변화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우울하다, 우울한 이유는 이재명이 떨어져서, 윤석열이 붙어서, 시험에 떨어져서, 시험에 합격해서, 돈을 벌어서, 돈을 잃어서, 얼굴이 잘나서, 못나서, 수없는 나의 가치관 때문에 외부적 사실은 사실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나의 사고 판단이 벌어지고 내 감정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외부적 사실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든 원튼 벌어집니다. 근데 의미 부여는 많은 부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사회로부터 내가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사고 판단을 하죠. 사고 판단을 워낙 버릇처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벌어져요. 그리고 기분이 탁 나빠지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바로 사고 판단. 사고 판단 부분과 의미 부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나의 의미 부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거 뭐 그냥 약속일 뿐이구나. 언어일 뿐이구나. 인간이 만든 거구나. 원래 현실은, 원래 우주는, 원래 자연은 그냥 그런 것일 뿐. 그 속에는 사고 판단으로 옳거나 그르거나 선하거나 악하거나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할 게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지 말라. 우리 질문자가 말씀하시기를 잘못된 생각 관념으로 내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 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데 잘못됐다라는 잘못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제가 보통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냐면 세상의 관습 관념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하거나 이거는 그냥 우리의 약속일 뿐이지 현실 자체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모르고 여기에 꽉 매여서 있는 생각 판단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약속 자체는 뭐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어요. 국화를 보고 뭐 장례식에 갖다 놓는 거 그게 뭐 좋고 나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약속일 뿐이죠. 뭐 잘못됐다 잘됐다 할 것도 없고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없어요. 이건 약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장례식에 검정색 옷을 입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검정색이 옷이 없어서 오늘 장례식 안 갈래.
하는데 누군가는 전화 한 통 해보고 야 내가 옷은 없는데 니한테 가서 오늘 꼭 저기 향은 한 바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자유인은 내 마음의 자유인은 남들이 그러지 마라 하면 뭐 안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 이 관념들이 약속일 뿐이다. 또는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내가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또는 내가 그냥 그렇다고 자꾸 경험에 의해서 의미 부여가 그냥 그렇게 된 것일 뿐이다 라는 다양한 것들을 이거에 내가 집착을 하거나 여기에 매여 있거나 꼭 그래야 된다. 또는 하고 싶다.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다 의미 부여 때문이며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차츰 내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벌어졌을 때 왜 벌어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보통은 오늘같이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떨어졌어요.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기분 진짜 나쁘다 이 말이에요. 막 투덜대고 막 분노 폭발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일도 손에 잘 안 잡혀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푹 파묻혀 있는 동안에는 내가 왜 기분이 나빠졌는지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기분이 나빠져 있거나 우울해 있거나 분노하고 있거나 화가 나고 있거나 합니다. 이거는 오늘 제가 예제로 대선을 이야기 꺼냈을 뿐 대선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많은 것들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내 속에 머릿속에 정신에 무엇인가가 의미 부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해탈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에티켓을 지킬 수도 있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약속일 뿐이다. 때로는 약속을 깰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급할 때는 깨야죠. 중요한 거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 때는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가 없구나 깨야 되는 겁니다. 자유인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유 무엇으로부터? 나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내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 해탈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을 하려면 마음도 감정의 변화도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고 그리고 내 생각의 변화 내 고정관념을 하면 또 이거 내가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현상 그냥 있는 그대로 여각이 필터기 없이 흰색 옷이다. 흰색 옷은 그냥 흰색 옷인데 흰색 드레스인데 보고 무슨 생각이 들면 뭡니까? 뭔가의 렌즈가 끼어지는 거예요. 파란색 렌즈, 보라색 렌즈가 끼어서 보는 거예요. 필터 없이 원래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필터들, 나의 이미지, 관념, 생각, 관습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의미 부여일 뿐이다. 부여된 것일 뿐이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일같이 한순간순간 매번 이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불교의 어찌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일 줄은 모릅니다. 나의 정신적 자유,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나의 마음과 나의 의미 부여, 나의 판단, 현실 세계, 나의 몸 이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것이 자연적으로 파파박 지나가서 뭔가 벌어졌는데 시험이 떨어지는데 기분이 나쁘고 뭔가 머리 판데 팍 떨어지고 기분이 팍 나빠졌어요. 거기가 그냥 끝이에요.
보통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쁜 거로 끝이고 그게 메모되어 있습니다. 불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왜 기분이 나쁜가? 무슨 생각이 들었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각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불교인이 평소에 우리가 조금씩 계속 꾸준히 수련하고 계속 해나가는 바로 중요한 수행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